페이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협회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사람 그분들은 대략 얼마 정도를 받아요? 매트 요가는 월급이 대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저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40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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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강사 길의정입니다. 현재 요가 강사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은 이제 요가원이나 일반 휘트니스 센터에서 네. 일반 회원님들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뭘 가르쳐요? 매트에서 하는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네네. 그냥 몸으로 하는 요가, 네. 그다음에 해먹을 이용해서 하는 플라잉 요가 네, 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현재 몇 년 네. 차예요? 요가 강사. 나이가 지금 너무 초반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건 20대 아니고. 후반이에요. 아, 후반. 네. 전공은 항공과를 전공을 했는데 아, 역시 여러분 네. 예사롭지 않은 미모였어. 한마디로 하늘 위에 승무원을 꿈꾸었다.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요가로 전향을 했죠. 왜 전향했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내가 과연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찰나에 네네. 제가 그 당시엔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SBS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 SBS. 네. SBS에서 무슨 일을? 거기서 이제 본부장님 비서로 아, 비서. 일을 하다가 아, 역시 또 여러분 비서. 얼굴을 솔직히 보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 이제 회사 퇴근을 하고 요가를 취미로 음. 다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예뻤어요. 그게 좀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가르치는 모습에 네. 좀 반했다고 해야 되나? 이 승무원이 사실 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고단한 직업이잖아요. 저 엄청 힘들어 네. 하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땅에서 일하고 싶어서 요가 강사로 전향한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주변에 많죠. 네, 보통 승무원 출신 분들은 네. 제 주변은 요가보다 필라테스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네. 어쨌든 지상에 내려와서 이런 업계에 많이들 오세요. 요가 필라테스의 차이는 뭔가요? 일단 요가랑 필라테스는 완전히 개념 자체도 달라요. 필라테스는 이제 재활 운동 하는 근력 운동에 가깝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죠. 시즌이 아닐 때. 네네. 근데 요가는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심신 수련,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 수련 이런. 사실 많은 분들이 요가 강사를 또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특히 인기가 여성분들이. 엄청 많죠. 본인이 어떻게 하셔서 요가 강사가 됐던 거예요? 일단 요가 강사로 활동을 하시려면 네. 또 최소한의 자격은 있으셔야 돼요. 그 자격증을 말하는 증을 말하는 건데 그 자격이 확실하게 네. 검증이 된 곳에서 그러니까 협회나 네네. 이런 곳에서 취득을 하시고 네네. 면접을 보시면서 취업을 하는 거죠. 본인은 그럼 어디 협회에 자격증을 따고 있는지? 저는 이제 대한 요가 지도자 협회에서 네네. 취득을 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거기서 이제 강사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일반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왜 퇴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겹쳐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요거 때문 아니고? 솔직히 차이 많이 나요. 어떤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페이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협회는 어.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알았어, 제가 말할게요. 협회가 조금 많이 떼먹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짜고 어. 밖에 나오면 그거의 배 이상은 벌어요. 아, 배 이상 본다. 배 3배 정도? 3배. 밖에 나오면 대신 이 고정적인 일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협회에서 일할 때 한마디로 직장인인 거고 바깥에 나오면 프리랜서니까 이 장단점이 되게 사실 교차하는 거잖아요. 네, 엄청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거는. 나온 게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나오고 나서 네.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역시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는 것만큼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네, 한다. 그래야 아무래도 이게 업이다 보니 어. 현실적인 거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요가 자격증이 아까 말한 그 협회가 중요하다고 했던 말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자격증이 종류가 너무 많고 약간 남발되는 느낌도 있던데 네, 엄청 심해요. 실제 요가 자격증은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 따지고 보면 10개는 넘겠죠. 그쵸. 근데
모든 협회마다도 다르지만 보통 3급, 2급, 1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네. 그 외에 뭐 한요가, 뭐 빈야사 이런 것도 자격증으로는 나와요. 근데 이제 흔히 일반 요가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인사이드, 뭐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으로 강사들이 많이 워크숍을 가서 듣고 거기서 익혀서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자격증이 국가에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다 사단. 보니까 사단법이냐 뭐 협회라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엉뚱한 자격증을 따서 고생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제 자격증을 따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곳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약간 삐 처리해드릴게요 저희가. 요즘에는 네. 그게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증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그 민간 자격증도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심사를 거쳐서 네. 자격증으로 인정이 된 곳인지 아닌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자격증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수료증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피해 사례가 있고 그 본인도 그런 땄던 자격증 중에 하나 종이 쪼가리 있어요. 몇백을 투자를 해서 땄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등록이 안 된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소송을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소송까지. 소비자 고발원에.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알아보시고 검증된 곳에서 따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소중한 돈은 여러분이 그쵸. 직접 검색을 해야 된다. 혹시 거기 사이트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 내가 받은 자격증을 보면 고유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처음 접하는 분야니까 협회나 이런 데 모든 곳에서는 자기 자격증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그런 가장 광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데 본인이 이제 3년 차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잖아.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본인은 요가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일단 가장 큰 협회를 찾아갈 것 같아요. 가장 큰 협회. 그리고 나서 자격증을 따겠죠. 아무래도 그게 있어야 활동이 가능하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요가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취업을 할 때 네네. 그 센터 내에서 요구를 해요. 어... 자격증 갖고 있는 거를 이력서에 써서 제출을 해라. 혹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저도 사실 옛날에 요가를 좀 배웠거든요. 오, 요가 안 나는데. 진짜 안 어울린다. 어이가 없네, 진짜. 그 풀로 하시면 어쨌든 뭐 면접 비슷한 과정, 인터뷰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네. 요가 선생님이니까 네. 자격증이라든가 가르친 네. 것도 보겠지만 외모나 몸매를 좀 볼 것 같아 많이. 안 안 보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요가 선생님이니까. 제가 고용주의 입장을 대본 적은 없지만 보겠죠. 아무래도 센터 입장에서는 본인도 그걸 본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니 뭐 근데 사실 당연히 보겠지.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헬스장에서 PT를 받을 때 그쵸. 트레이너 아무래도. 선생님이 있으면 트레이너의 몸을 보고 내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거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분위기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강사한테서 풍겨져 오는 그런 아우라? 왜냐면 그 센터 원장님들마다 추구하는 그 강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게 차분하고 그런 티칭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 되게 발랄하고 되게 활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 어떤 아우라가? 저는 일할 때는 그냥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차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실제로는 안 그래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의전님과 어떻게 만났냐면요 동네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동네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요가를 하신다길래 우리 인터뷰에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자 그럼 본인은 지금 요가 자격증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한 요가 지도자 협회에서 네. 발급받은 3급, 그다음 2급, 그다음 플라잉 요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3개. 네.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급수는 3급부터 2급, 1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1급은 따려면 뭐 시간이 쌓여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다 배울 수 있어요. 동시에. 왜 1급을 안 하고? 일단 1급에는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데 뭐 키즈, 임산부, 페이스 요가 이렇게 나뉘어져 네.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두 개는 관심이 없었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나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직접 했어요. 경험해보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방들의 심리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수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따질 않았어요. 아 맞아 본인이 땄는 그 2급 똑같은 건데 심화된 1급은 없는 거네. 그렇죠. 없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요가 강사로서 일을 해보니까 장점 뭐예요?
장점은 네. 일단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오전 스케줄을 안 잡고 낮부터 저녁까지 레슨을 한다던가 혹은 난 저녁에 내 시간이 있는 게 좋아 하면은 그 반대로 잡는다던가. 프리랜서니까. 그쵸.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의전님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진 않고 요가 강사로서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자격증을 따고 네. 그분들은 대략 얼마 정도를 받아요? 가서 수업을 한다. 한 2시간, 1시간 정도 하면. 시간당 페이는 똑같아요. 경력이 진짜 많이 쌓여서 그 센터랑 협의를 해가지고 페이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고정적인 페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시장가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아예 금액으로. 네, 금액으로. 보통 매트 요가는 3만 원. 1시간 하고? 그렇죠. 50분 혹은 1시간. 어. 그 다음 해먹은 35,000원. 근데 많이 주면 4만 원.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격증 자체가 일단 국가에서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죠. 맞아요. 1시간당 페이가 이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에 이루어져 있다. 음. 근데 요가 수업을 하신 분들은 한 작으면 10명, 많으면 한 30명까지 내가 클래스를 지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도 좀 더 많이 가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A라는 센터에서 일을 해요. 그룹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1대1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1대1 PT를 하죠. 그거는 또 센터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게 부가적으로 수입이 또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 출강을 간다던가 내가 일하는 거 외에도 원데이를 한다던가 이러면 또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센터에서 받는 것보다는 더 높게 받으니까. 그럼 요가 선생님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대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저는 200? 최저 200. 네. 그래서 한 35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봉으로 치면 2,400에서 한 4,000 사이가 왔다 그쵸. 갔다 한다. 개인마다 갭이 좀 커요. 그죠. 네, 거기다 뭐 수업이 많거나 그리고 또 수업에 대한 컬이 좋아서 반응이 좋으면 뭐 그 시간당 페이도 어쨌든 좀 더 높여줄 거고.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책 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 자기가 잘하잖아. 그럼 시장 페이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든 올라가. 왜냐?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게 시장가거든. 시장 페이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본인 실력으로 어쨌든 그걸 뚫으면 좀 좋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요가 강사를 좀 꿈꾸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요가를 좋아해야겠고 그다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아무래도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교성이 뛰어나야 되겠죠. 본인 사교성은 좀 저는 괜찮은 편이에요? 사교성이 막 그렇게 네.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네. 약간 눈썰미가 좋아요. 어떤 눈썰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네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일 받는 거. 근데 이제 회원들 중에 이제 네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럼 만약 그 네일이 바뀌었어. 네네. 그럼 회원한테 가가지고 네일 바뀌었네요, 회원님.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이 이걸 기억하네? 막 이런 거. 또 여자들은 그런 거 섬세한 거 알아주는 거 되게 그쵸, 좋아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 오빠 나 뭐 바뀐 거 없어. 머리 2cm 잘랐는데. 맞아. 머리 2cm 잘랐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눈썰미로 오늘 김 작가 좀 어떤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오빠는 제가 몇 달 전에 봤을 때 똑같은 분인데요. 너무 야, 이게 칭찬이야 여기야. 살도 전혀 빠지지도 않았고 전 다이어트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2월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진짜. 굉장히 책도 내고 올해 너무 바빠서.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가 강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2부에서는 요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